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죠. 처음 보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스만 다이내믹 트림은 미끼가 아니었나? 미끼를 이제 제가 물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아. 시작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기아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근데 만약에 저는 추천을 드린다면 TV요? 아니 그게 왜 그기를 깡통 사셨어요? 깡통, 전도사, 경제, 지킴이.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키라이드입니다. 저희 이렇게 나온 거 너무 이상하죠?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타스만 최종적으로 계약합니다. 저는 풀깡통으로 계약했습니다. 봐봐요, 우리 완전 타스만 오너예요, 여러분. 예비 오너. 자동차 유튜버 중에서는 두 분밖에 없죠?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타스만 트림별 옵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차는 역시 깡통 아닌가요? 깡통, 전도사, 경제, 지킴이. 여기만 봐도 다 깡통 영상이잖아요. 깡통 사셨어요? 아니, 저 지금 욕먹으려고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다이내믹 트림에 4WD만 넣자, 다른 거 다 넣지 말자, 그냥 DIY로 한번 컨텐츠 만들어보자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다이내믹에는 네. 이 순정 이거 있죠, 아무것도 선택이 그쵸.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BPD 시청자로서 깡통 영상들을 세뇌가 돼서 그렇죠. 차는 깡통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변론을 하자면요, 기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완전 깡통에 완전 라디오 있죠, 라디오 그런 게 들어가요.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 깡통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타스만도 여기 보시면은 베드커버 패키지, 스포츠카 패키지, 싱글 데커, 캐노피, 더블 데커 다 안 돼. 아예 못 고르네요. 아예 다 안 돼요. 나는 DIY 하려고 샀는데 아무것도 못해. 뭐 애프터마켓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순정 모비템으로 튜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드벤처 트림에다가 빌트인 캠 2가 들어간 하이테크, 그리고 4WD,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나오셨어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저는 외관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스타일 옵션까지, 그게 근데 100만 원이 안 넘고 75만 원이더라고요. 스타일 옵션까지 넣었더니 4,500만 원대더라고요. 근데 또 10% 부가세 환급이 되잖아요. 최종 가격이 4,090만 원. 저는 풀 깡통을 계약했는데 하륜이랑 12.3인치 딱 두 개만 넣었어요. 깡통에는 12.3인치도 안 들어가는구나. 기본 적용이에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진짜요? 사실 요즘에는 현대하고 기아가 깡통이 이런 12.3인치 같은 거 좀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타스만 다이내믹 트림은 미끼가 아니었나? 미끼를 이제 제가 물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아. 시작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기아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시작 가격이 얼마예요? 3,750만 원인가요? 근데 부가세 환급을 하면은 3,400대? 그러면 타스만 시작 가격은 3,400이다. 또 바이럴이 되니까 기아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차를 산다고 허락을 받을 때도 3천 후반대 차를 허락받는 거랑 4천만 원대 차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실례지만 네. 윤기님은 와이프분이 혹시 타스만 허락하셨어요? 네, 이게 제가 3천만 원 후반대라고 네네.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윤기님은 사실 다른 트림 사고 싶었네. 저는 X프로 나도. 또 웬만한 옵션들은 DIY로 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X프로에는 DIY 하기 좀 어려운 옵션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요. 전고도 더 높고 지상고도 더 높고. 또 그라운드 카메라가 있어서 오프로드 할 때 바닥 비추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5천만 원이 넘으니까. 완전 다 하면은 거의 한 6천만 원 가까이 그쵸. 되지 않나요? 그럴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4천만 원 사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으로 뭔가 한번 조져보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게, 기아 타스만이 딱 출시되고 나서 욕을 외관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눈이 왜 저쪽에 붕어처럼 있냐, 기아 이꼴 디자인 웃기고 있네, 자빠졌다, 야 기아 디자인 다 망가졌다. 진짜 저는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지도 몰랐고. 용키님은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죠. 5초 동안의 실물을 보고 나서 막 이상한 디자인은 아닌데 처음 보는 형상이잖아요. 처음에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데 5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보다 보니까 에이징이라고 하죠. 익숙해지니까 또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조금 반했거든요. 그리고 왠지 제 차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제 타스만 영상이 1등 했어요.
아유요. 그래서 타스만 저희 조회수가 75만 명. 이거는 내가 이 된다? 차를 사야 될까? 라는 고민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타스만이 조금 별로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키님은 왜 구매하게 되셨는지. 개인적으로 후륜구동 베이스의 차를 좋아하는데 렐리카 기질이라고 하죠. 뒤도 날르고 드리프트도 되고 오프로드도 막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좋아하는데 그런 차가 기아에서 신차로 나온다. 이거는 랠리 유튜버로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차가 저만의 차는 없어요. 아니 저만의 차가 있긴 한데 데일리로 쓰기 좀 이상한 차들만 있어요. 다 털어져 있는 스파크랑 그거 봤어요. 그러면은 가족 차로는 가족 차로는 볼보가 있긴 한데 와이프가 타는 차라서 그거는 네. 건드리지 못하고. 제가 타는 차가 있지만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차는 타스만이. 그렇죠. 이제 데일리카 겸 약간 랠리카스럽게 튜닝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깡통만의 장점이 있는 거 아세요? 컬러? 깡통 전용 컬러가 일단 나오고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X프로만 못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못 갖는 거. 네, 데님 블루로 색깔을 골랐거든요. 저는 뭐 어떤 컬러 골랐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빨간색 영상을 본 것 같은데 런웨이 레드. 네. 타스만이 8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고민했던 컬러가 행사장에서 봤을 때 텐 베이지 컬러가 너무 예쁜 거야.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건 X프로 전용이더라고요. 화이트? 한 번만 더 느끼해드릴게요. 레드 이쁘다 하셨으니까 전 레드. 커피 내기. 인터스텔라 그레이. 아싸, 저는 스타벅스 커피 좋아해요. 블랙 컬러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순정으로 타고만 있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가면 랩핑을 할 거예요. 랩핑을 제일 티가 안 나는 컬러는 검정이죠. 왜냐면 안에 내장재가 너무 만약 빨간색이야. 또 작업하다가 좀 실수한데도 안 보이잖아요. 티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세차할 때 제일 멋있는 건 블랙 간지. 죄송합니다. 이거 일본어 뭐야? 블랙 랩시. 뭐예요? 검정 버트러짐. 그 깡통만의 깡통 특화 옵션이 있는데 솔리면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초의 상징 기어봉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나 고민했잖아요. 사실 픽업 트럭은 땡겨야 이렇게 맛있는데 드르륵 해야 요걸로 이 트럭 감성이 픽업 트럭의 컬럼식이 사실은 이게 약간 그래서 컬럼식 빼버리고 기어봉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나믹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안개등이 사라지고 라이트가 LED 안 들어오는 건 뭐 깡통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눈 바로 헤드램프 밑에 안개등 약간 서치등처럼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예쁜데 깡통은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스타일을 넣어야 어. 들어가는 옵션인데 저는 그게 빠져 있어요. 깡통도 75만 원 넣으면은 스타일 옵션 넣을 수 있구나. 네. 근데 안 하셨구나.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이렇게 하나하나 넣다 보면은 기본형 트림을 선택한 메리트가 없죠,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다이나믹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썬루프도 안 되고요. 하만카동 프리미엄 사운드는 왜 안 되는지. 솔직히 그 정도는 투자하고 싶은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니터링도 안 되네. 모니터링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렇죠. 저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픽업트럭 너무 그거니 크고. 크니까는 이걸 주차장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저는 안 넣었어요. 120만 원이거든요. 일단 옵션이 저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윤키님 차량 보면 뒷자리 가족분들이 타실 건데 리클라이닝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안 저는 돼요. 리클라이닝도 안 되고 시트 색을 고를 수도 없고요. 통풍도 없어요. 뒤에 열선은 있어요? 열선은 없지 없어요. 않을까요? 없어요. 더부터 들어가요. 어드벤처부터. 2열 열선 그리고 2열 6대4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깡통 트림의 제일 큰 최대 단점이 휠이라 생각합니다. 휠이 어때요? 17인치. 어드벤처는요? 어드벤처도 17인치인데 왜 그래요? 끝까지 들어요. 스타일 옵션에 넣으면 네. 18인치가 들어가요. 오. 아, 완전 차이 나요. 한번 보세요. 완전 달라요. 휠이요? 이거 봐. 왜요? 이거 개깡통이잖아. 이건 스타일 옵션 해야겠다. 근데 솔직히 거절하는 생각이 드는 게 75만 원이에요. 근데 휠이 바뀌어. 내 짝이 바뀌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LED도 다 바뀌어. 스타일 옵션이 진짜 해자야. 저도 고민을 했는데 전 사실 완전 깡통이 그 음. 노란색 할로겐 라이트 있잖아요. 그건지 알고 있었는데 완전 깡통도 LED 라이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MFR MFR 타입 보셨어요? 지금까지 깡통 리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대부분 깡통은 다 MFR 타입이더라고요. 근데 나 구분 못해.
리어램프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아마 저는 전구 타입일 거예요. 또 가장 다른 게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 약간 서치라이트처럼 범퍼에 안개등이 있거든요. LED로. 네네. 전 여기 전구에 깜빡이가 여기 들어가요. 깜빡이 여기 들어가요? 네. 아 그래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조금 지금 승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스타일은 사실상 저는 안 넣었지만 어, 어. 혜자긴 해요. 그리고 어차피 윤기님 랠리카 타야 되면 휠 작은 게 낫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전 나중에 뭐 가능하면 16인치라든지 더 작은 걸로 순정 상태로는 그냥 극한의 테스트 정도 할 것 같고 막 스파크처럼 다 내장재를 털어내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어... 제가 어떤 컨셉으로 차를 꾸미려고 하냐면요. 네네 저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불날 것 같은데요? 불리나요? 약간 불처럼 막 약간 강렬한 그런 느낌 있죠. 타이어도 어. 두 개 더 사가지고 두고. 뒤에 괜히 싣고 다니고. 그러면 랩핑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아니요, 색상은 아직 안 정했는데 전체적인 컨셉은 이런 요런 랠리 느낌, 트럭 느낌으로. 랠리 트럭 느낌으로 저는 약간 팬시하게 그러면서도 고급지게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욕하고 있는 게 팬더 블랙 포인트 있잖아요. 저 짱구 눈썹. 그거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든 예뻐 보이게 만들려고 바디 컬러로 도색을 하거나 근데 저는 어차피 블랙이잖아요. 아 그쵸. 사실 티가 잘 안 나잖아요. 사실 저는 블랙 컬러를 못 봤거든요. 아무도 못 봤어요. 용기님 그쵸.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쵸. 그래서 안 해도 될 정도로 예쁘면 그냥 냅두고 그거 애프터마켓 제품 나와도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군용차 행사에서 타스만이 나왔거든요. 근데 펜다가 원톤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네? 많이 예쁜데? 오히려 이게 낫는데? 이게 난데? 캥거루 범퍼가 달려있어서 더 멋있어 보이는 것기도 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캥거루 범퍼 달 수 있어요. 완전 불법이죠. 그걸 만약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FRP 소재로 누군가가 만들어서 인증을 받으면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거는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키님은 네. 만약 계약전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다이나믹 트립? 네, 저는 그래도 다이나믹. 뒤에 리클라이닝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DIY를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추천을 드린다면 어드벤처를 추천을 드릴 것 같긴 해요. 저야 약간 특이한 사람이고 유튜버니까 풀깡통을 해도 그렇게 크게 두려움이 없는데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어드벤처가 가장 무난하지 않나. 그냥 타실 거면은 조금 사람답게 살 거면 어드벤처 트림은 타야지. 계기판도 약간 그렇고 휠도 그렇고 리클라이닝 열선 기본화돼야 되는 옵션이 다 어드벤처 트림부터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도 추천드리는 트림도 어드벤처 트림. 근데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엑스프로 가야지 여러분. 5,240만 원인데 엑스프로는 넣을 게 없어요. 활용구동도 들어있고 타일 들어있고 모니터링 들어있고 모니터링 들어있고. 사륜구동이 또 이건 옵션이 아니야. 아니에요. 4,9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사륜구동 그쵸. 빼면. 그 솔님이 이번에 트럭을 처음 타시는 거죠. 주행하실 때 좀 달라요. 얘는 1차선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차선이 2개인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을 하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건 돼요? 네, 근데 막 3개 이상이다 했을 때는 아예 들어가는 것만 해도 불법이죠. 네. 잠깐만. 그럼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려고 1차선 가는 것도 불법이에요? 2개 차선일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3개 이상인가 4개 이상부터는 아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1차선은 절대 안 되고 2차선일 때 잠깐 추월하느냐고 잠깐 들어가는 건 그쵸? 되고 그거는 뭐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잠깐 했다 네. 나오는 거 그거는 양심에 맡기자고 여러분. 우리 도로의 환경을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트럭은 네. 보험료가 승용차보다 비싸요. 왜요? 운전 경력이 화물은 또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SUV나 승용차보다 훨씬 비싸실 거예요. 진짜요? 일종 대형 면허 있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죠. 대형이어도 윤키님 목에 뭐 있는데요? 저는 일종 보통이. 아니 그게 왜 그 길로 가? 근데 나머지가 조금 싸잖아요. 자동차세 그리고 취등록세 부가세 환급. 부가세 이거 세금적인 부분이 싸니까는 그렇죠. 또 농업 경영체나 어. 농사하시는 분들은 연세율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아 면세유 그러면 윤키님 이런 픽업 트럭을 타면은 전기차는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50%에서 40% 떨어지긴 했지만은 공영주차장 이런 할인이 있잖아요. 네네. 이건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더 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 할인도요? 할증이 되면 됐지 차가 커서 어. 할인은 없을 거예요. 그럼 픽업 트럭 왜 사는 거예요? 솔님은 왜 사는 거예요 결론은? 저는 자동차 유튜버로서 승용차, SUV, 픽업 트럭 다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캠핑도 다니고 아웃도어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랑 수영 얘기하실래요? 수영이요? 네네. 그 아웃도어 활동에 딱인 차가 저는 타스만이라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타스만 너무 예뻐요.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제 차를 BPD님한테 넘겼잖아요. BPD님이 자기 차가 예쁘다고, 자기 차만한 이런 큰 차 중에 예쁜 차는 없다고 너무 자부하는 거야. 더 사실요. 크게 만들어보자. 내가 전장도 더 기니까 브롱코를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픽업트럭의 불모지였던 이 한국에 이렇게 예쁜 픽업트럭이 한국에 있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맞아요. 싶었어요. 미국 트럼프 너 기다려. 관세 그만 물어. 네, 지금까지 윤키님과 제가 계약한 타스만의 옵션과 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제 트림이 낫나요? 아니면 윤키님이 계약한 트림이 낫나요? 차는 역시 풀깡통 아닌가요? 깡통, 전도사, 경제, 지킴이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3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트림이 더 나은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타스만의 모든 댓글 환영이니까요. 다 남겨주세요, 여러분.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면은 네. 저희 차가 출고가 될 텐데 네네네. 그때 한번 또 비교를 해보시죠. 이거요? 네, 지금까지 저는 솔림이었고요. 윤키라이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